안녕하세요. 다영가드닝입니다.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를 보려고 제가 천안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고가도로 서울로 7017을 따라서 쭉 걸어 내려가니까 만리동 광장이 보였습니다. 여기 만리동 광장에 예쁜 장미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올해는 장미 축제를 가지 못했는데 장미 축제에 온 것처럼 정말 예쁜 장미들 원없이 보았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꺾어서 저는 송기정 체육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로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술 한잔 하고 싶은 도로였어요. 체육공원 앞쪽에 오니까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 정원이 보이고 하이프루프 가든이라는 학생 정원입니다. 하얀 루프를 통과하는 순간 시민들이 서울로 7017과 송기정 체육공원 아름다운 정원 문화 속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정원이 송기정 체육공원 입구 쪽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핑크핑크한 끈끈이 대나물이 예쁘게 피어 있네요. 노란색의 코르크로 만든 이 선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과 자연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분홍섬이고요. 스페인과 영국의 작가가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드칩이라든지 코르크 이렇게 자연으로 순환 재생되는 소재들로 정원을 만들어서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높은 아파트라든지 건물들 사이에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정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다 같이 생기 있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결성선 자연의 위로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픈 마라토너였던 손기정 남성용 선수를 기리는 체육공원 앞에 이 정원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분들에게 그리고 현대인에게 필요한 위로와 휴식을 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혈성선을 의미하는 하얀 펜스를 지나서 정원에 들어가면 주변에 잘 볼 수 있는 꽃과 나무들이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일부러 인근 지역에 자생 수종을 식재해서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그런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돌이 쌓인 곳은 깊숙이 숨겨진 샘물이고 태초의 자연 원시림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이 주는 메시지처럼 우리도 숲의 나무들처럼 서로 조화롭게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정 체육공원 입구입니다. 플라스틱 박스에 이렇게 바크를 활용해서 식물을 심어 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얀 샤스타 데이지와 알리움이 예쁘게 핀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포토존이 나옵니다. 수국하고 장미, 아세틸바 이런 종류로 상당히 화려하게 예쁘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와, 장미가 너무 예쁘네요. 돌담 위에 예쁜 정자가 있고 정자를 지나서 꽃길을 계속 걸어가면 저 앞쪽에 송기정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앞에는 팝업 가든 2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자연경이고요. 옆에는 너에게 닿고 싶다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유 박스에 이렇게 식물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미니 아스타 종류도 그늘에 잘 자라니까 이렇게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예쁜 꽃들이 심겨져 있는 계단을 지나서 중림동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학생정원, 동네 정원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이 중림동 마을에 전문가분들하고 동네분들이 16개 정도의 정원을 조성했다고 해요. 이 작품들은 행사가 끝나도 남아서 마을 분들이 계속 정원을 가꾸어 갈 거라고 합니다. 행사 후에도 이렇게 정원이 남아 있도록 지속 가능한 행사를 참 했다라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동네 정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와서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만리동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장미를 꽃꽂이를 해서
알리움처럼 또는 막대사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번 정원에 항상 알리움이 테마로 있었는데 장미꽃도 이렇게 알리움처럼 세워 놓으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유리관 안에 식물을 심어 놓은 테라리움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물고기도 같이 키운다든지 물이 들어가면 비바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만리동 광장에는 조경 업체들이 정원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 예쁘게 샘플 정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그대로 따라 심으면 가드닝이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원이 인상 깊었는데요. 예쁜 단풍나무도 참 마음에 들었고, 이제 경사가 있는 정원을 인공석을 이용해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연출을 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게 모닥불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잔디와 자갈을 깔아 놨고요. 그 옆에 나무라든지 펜스를 이용해서 시선도 차단해 놓았고, 그리고 농기구함이라든지 키친가든 야채를 키울 수 있도록 나무 박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정원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관리하기 쉬운 정원을 요청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모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가도로 서울로 7017을 따라서 남대문로 문화공원에 가서 초청 정원을 보러 왔습니다. 이 정원은 마샤 슈워츠라는 분이 만든 정원이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약간 폐쇄된 공간에서 나무 뿌리 아래에 어떤 자연의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제작을 할 수가 없었고 색다른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나무 그루트기 사이로 고사리와 이끼가 자라고 있고,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정말 깊은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식물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깊은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앤드류 그랜트님의 덩굴의 그물망이라는 작품인데요. 앤드류는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탐구하는 조경 건축가입니다. 박람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진은 한 번씩은 다 모두 보셨을 겁니다. 이 덩굴의 그물망은 땅속에 있는 균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서로 균들이 연합해서 공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자연의 일부로서 서로 공생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작품이라고 해요. 이분은 창조적인 생태를 사용해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그리고 인간의 삶과 질, 건강, 웰빙,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프로젝트로
조경이라든지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분의 작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추천 작가님 작품까지 해서 저는 3시간 정도 박람회 코스를 돌아보았거든요. 추천 작가님들이 던져주는 메시지와 많은 정원들에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고 많은 영감을 받고 저도 이 지구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투어를 마치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서울역에서 다시 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안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의 눈에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 나무 아래 쓰레기 대신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